지금부터는 한국당과 범보수단체의 조국 사퇴 촉구 광화문 집회 그리고 서초동 검찰개혁 집회를 토대로 해서 한국 정치의 광장 민주주의에 대해 좀 짚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준비된 영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십시오. 대통령이 도대체 제 정신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도국 지키기 위해서 국정을 파탄내고 있는 겁니다. 앞장서 싸우겠습니다. 파멸한다. 정은 가능하다. 문재인 정신나간 국가 원수에게 제정신 운운하는 것은 아무리 정정의 눈이 어두워도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네, 어제 이 시간에 전해드린 대로 광화문에서 한국당과 범보수단체의 조국 사퇴 집회가 있었습니다. 어제 이 자리에서 우리 두 패널 모두 더 이상 우리 숫자 경쟁은 무의미하다, 무치하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안 하기로 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진단을 하셨지만 또 관련 논쟁이 그 이후에도 계속 많은 언론, 어떤 그 커뮤니케이션의 공간에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뭐 어제 집회의 성격에 대한 의견도 좀 갈리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두 분 진단부터 짧게 듣고 대화 이어갈까요? 볼까요? 저는 우선 그 어제 집회가 이 보수단체 집회다라고 규정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조금 좀 불만은 있어요. 뭐냐면 이게 저희가 이제 경험 측상, 근데 경험이라는 것도 사실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그 동안에 지켜봐온 걸로 보면 네. 이 동원하는 그 인원은 있잖아요. 네. 2, 3만 명을 넘기가 어려워요. 네. 실제로 이를테면 뭐 민주노총 시위가 됐건 뭐가 됐건 왜냐 한 사람 동원하는데 사실은 거의 뭐 적어도 5만 원 정도는 든다고. 차비 줘야지, 시급 점심 만 원, 줘야지. 시급 만 원. 그래. 그러니까 적어도 그러니까 최소한 5만 원이에요. 근데 최저로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2만 명 동원해봐요. 10억이 있어야 되는데 물론 그게 다는 아니지만 예. 그렇기 때문에 어제 시위도 어제 촛불 시위도 마찬가지고 우리 2016년에 그 광화문을 달궜던 그 박근혜 탄핵 시위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위도 마찬가지고 저는 뭐 솔직히 2008년에 그 광우병 시위도 저는 마찬가지라 일반 국민들과 시민들이 합세하지 않으면 저 정도 규모가 되질 않아요. 저렇게 광장을 채워서 뭐 속칭 무슨 뭐 100만 어쩌고 하는 정도의 그런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성격 자체를 보면 역시 그 많은 시민이 그런 울분 때문에 참여한 것이 맞다. 제 체감적으로도 그래요. 네. 주변에 그러니까 우선은 그 성격 자체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것이 광장의 민심과 목소리가 그래도 반영이 된 것으로 봐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일단 끝까지 들어주세요. 첫째, 동원이 일부 있긴 맞아요. 왜냐하면 이미 보도가 나왔죠. 그래서 뭐 원내 네. 당협위원장한테는 몇 명, 네. 원내 당협위원장은 몇 명 이렇게 이제 동원령이 내려질 때 동원이 있었던 거 맞아요. 네, 인정합니다. 네, 있는데 문제는 저걸 어떤 동원의 어떤 결과로 보는 데는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저도 거기에는 동의하지 않아요. 그리고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저 정도 인원을 동원할 능력이 된다면 그건 대단한 능력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어떤 능력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건 대단한 능력이에요. 저는 자유한국당의 당의 어떤 능력이 그 정도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건 어떤 모든 것은 동원의 결과는 아니다. 이건 분명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어제 어떤 그 주체를 보면 거의 5군데인가가 이렇게 있어요. 네. 자유한국당이 주최한 게 아니에요. 그건 자유한국당 원오브댐 5분의 1이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어제 재미난 현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앞에 한규총 집회 있고 그 중간에 어떤 자유한국당 주체가 원래 그러니까 제가 1시간 예정이 되어 있는데 1시간 반으로 늘어나서 이재호 전 의원 같은 경우 빨리 끝내라고 뭐 방송에 좀 나왔죠. 이런 것들을 볼 때
이거는 자유한국당의 어떤 그 집회가 아니라 어찌 보면 범보수의 집회. 성격은 이렇게 규정을 하는 게 맞다. 요 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낙연 총리는 어제 일부 충돌 사태에 대해서 그 오늘 엄정한 조사 처리를 주문했습니다. 총리로서는 당연한 주문일 텐데요. 어제 그럼 일부 있었던 충돌 양상에 대한 해석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뭐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뭐 그저께 그 전부터 예. 뭐 저도 그런 카톡 메시지 비슷한 걸 받았어요. 절대로 가서 폭력행위 하지 말자. 네. 그다음에 거친 언어나 특히 경찰을 공격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미 주최 측도 그런 걱정을 하고 있었다는 것인데 이 정도 많은 인원이 모이다 보면 사실은 그것을 뭐 잘했다거나 하는 일이 아니고 이런 일탈행위가 생길 수 있다. 네. 그리고 저도 뭐 나중에 들으니까 이분들이 그 탈북자 관련 단체 분들이라는데 이를테면 상당히 한계 상황에 몰려 있다고 본인들은 생각하는 분들이거든요. 더구나 최근에 뭐 탈북자 모자 무슨 아사 사건 이런 것들 생기고 그러면서 그 굉장히 자기네가 지금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좀 예를 들면 좀 격앙돼서 버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정도 규모의 인파가 모였는데 뭐 크게 본다면 이거는 안 됩니다. 물론 뭐 엄정 단속해야 되지만 처리해야 되지만은 그렇다면 그래도 상대적으로는 매우 평화적이고 온건하고 합리적인 시위였다. 그렇게 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이동관 전 수석이 말씀하신 것 저는 뭐 더 이상 추가를 안 하겠고요. 저는 이 점을 좀 강조하겠습니다. 그 광장이라고 하는 뜻은 무슨냐면 개방성이에요. 다시 말해 여기는 다양성을 보장해 주겠다는 뜻이 여기는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전 그런 점에서 아쉽고 유감이라고 생각하는 게 여기저기에 대한 성희롱이 있었습니다. 성추행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취재 촬영을 부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전에 어떤 다른 집회에서도 예를 들어서 취재 거부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나는 당신들 회사의 어떤 논조가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당신의 어떤 취재에 협조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저리 빠지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죠. 그거는 의사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성추행을 하고 취재 촬영을 부수고 하는 것은 그거는 이거하고는 비교가 될 수 없는 반대의 뜻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이건 명백한 폭력이거든요. 과연 이것이 광장이 갖고 있는 개방성, 어떤 다양성의 존중, 타자에 대한 존중이라고는 어떤 본령에서 이게 부합되는가?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 이건 분명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 점만 좀 강조하겠습니다. 네, 뭐 저도 동감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죠. 예. 근데 좀 전에 뭐 김평론가가 언급을 했기 때문에 시청자분들 중에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관련된 해당 언론사는 뭐 저희 JTBC였다는 말씀만 드리고요. 네, 어제 광화문 집회 후 여야는 날선 말들을 주고받으면서 오늘도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한 발언을 두고도 이해찬 또 대표가 크게 반발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제 대통령이 그것에 제 정신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조국 지키기 위해서 국정을 파탄내고 있는 겁니다. 국가 원수에게 제정신 운운하는 것은 아무리 정정의 눈이 어두워도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동원 집회에만 골몰하며 공당이기를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대국민 명예훼손을 했습니다. 뭐 눈에는 뭐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그런 말이 생각되는 순간입니다. 네, 국민들은 이 거리 혹은 광장으로 나서고 있고요. 여야 지도부는 예전에 한반도가 위기 상황일 때 북미 간에 말전쟁하는 그 수준인가요? 그 수준 아래인가요? 엇비슷한가요? 이런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이 한국 정치 지금 과연 어디로 가고 있나라는 좀 무거운 질문인가요? 아니면 제가 답답함인가요? 제가 볼 때는 좀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일단은 서로 간에 날선 어떤 이야기는 할 수가 있죠. 어찌 보면 정치의 어떤 가장 기본 문법은 상대를 공격하는 것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정치라고 하는 거 원래 일상생활에 집중해서 국민을 대신해서 싸우는 게 어떤 정치의 어떤 본령 중에 하나이니까 싸우면은 당연히 설전이 들어가는 거죠. 뭐 몽둥이 들고 싸우는 것은 정치가 아니죠 그때는. 네. 그러니까 따라서 어떤 날선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본다면 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특성인데 문제는 여기에는 품격이 있어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과거 같은 경우는 위트가 있고 해악이 있었지만 이거는 거의 뭐냐면 인신 모독성 비난으로 가버리면 이거는 정말로 용인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듣는 모두를 눈살 찌푸리게 하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이런 발언을 한 정치인 개개인의 어떤 양식의 문제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사실은
현대 정치에서 나타나는 건 구조적 변화라고 하는 큰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좀 이따 혹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른바 극장 정치가 언젠가부터 시작이 됐어요. 이거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양상이 극장 정치예요. 극장 정치가 되면서부터 나타나는 게 뭐냐면 과도한 표현, 과도한 액션. 왜냐하면 보여줘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 비롯되는 부분도 있다. 일단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뭐 이거는 저 양쪽 다 비판을 받아야 하고 특히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대통령을 저 비난하는 것은 품격과 금도에 어긋난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비판할 수 있죠. 그러나 비판을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논리적으로 얘기를 해야지 저렇게. 근데 이제 이게 또 어떤 면에서 보면 광장 정치의 그림자이기도 해요. 저희가 좀 이따 하겠습니다만 왜냐하면 무대에서 보면요 사람이 흥분을 하게 되거든요. 흥분을 하면 꼭 과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매우 정제된 준비된 메시지 하지 않으면은 저런 상황이 생긴다. 그러나 다만 저는 똑같이 지금 여권에서 특히 이해찬 대표가 이건 내란 선동이다라고 하는 것도 정말 거기 나온 수많은 시민들을 모욕하는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란 선동이라는 게 뭡니까? 저는 갑자기 그 얘기가 나오니까 인천 김재동이라는 개그맨이죠? 방송인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방송인인가요? 예. 소환하게 되는 거는 2016년 촛불 시위 때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서요. 지금 김재동 씨가 당시에 청년들의 말을 의지를 꺾고 부모들의 열패감을 조장하는 그것이 내란이다. 34조. 그러니까 그럼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분노해서 나온 사람들을 놔두고 이 입시 비리 부정 이것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학부모들은 그것 때문에 지금 흥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그거를 내란 선동이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독인 객인이다란 말처럼 서로 그래도 물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죠. 그러나 서로 좀 이제 이 언어의 품격 지도부에서는 좀 지켰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에요. 어떻게 나온 시민들을 상해서 내란 선동했다 그러면 그분들은 그럼 내란 선동에 지금 현혹돼 가지고 나와서 말하자면 내란 일으키는 폭력 집단이에요? 그건 아마 이제 여기서 내란 선동이라고 하는 게 이제 나온 네. 것은 이런 거겠죠. 어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제 광화문에서 이제 집회를 주최했던 쪽 보니까 문재인 탄핵, 문재인 하야 이런 것들은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9월까지 요구를 하고 현수막으로 이제 걸어놓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까지 국민의 손으로 뽑은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요구하는 것에 대한 부당성. 이것들을 강조하는 차원이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걸 잠깐 좀 연결을 지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유권자가 변했다라는 거죠. 첫째는 뭐냐면 기성 정치에 대한 어떤 불만. 근데 정치 참여의 틀은 더 넓어졌죠. SNS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기다가 우리 국민 같은 경우는 정치적 효능감, 내가 정치에 참여함으로써 뭔가를 바꿀 수 있다는 자신감은 더 커져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국민들의 일상적 정치 참여는 대단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어요. 저는 이게 되게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네. 어찌 보면 그것의 최고의 정점이 광장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 최고의 정점은 광장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냐면 정치권이 오히려 이들의 눈치를 보다 보고 여기에 부합하는 이런 대중의 움직임과 정서에 부합하는 양상으로 정치가 변질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뭐냐면 그 정서에 부응해 들어가려고 그러고 감정 교류를 해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뭐냐면 육도문자가 나오고 원색 표현이 나오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정치를 타락을 시켜버리는 이게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게 서구에서 나타나는 포퓰리즘 정치라는 게 결국은 거기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런 양상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건 우려할 만한 현상이라는 근데 저는 저도 똑같은 논리인데 원래 이제 우리가 포퓰리즘 그러면 굉장히 나쁜 거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포퓰리즘이 나쁜 건 아니에요. 좋은 포퓰리즘이 있고 나쁜 포퓰리즘이 있어요. 그렇죠. 뭐냐면 좋은 포퓰리즘은 뭐냐면 어떤 제도로서 이것이 도저히 수용이 안 되고 개선이 안 될 때는 당연히 직접 호소를 해야 돼요. 그게 광장의 민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사실은 저는 이렇게 봐요. 물론 문재인 하야, 문재인 탄핵까지 요구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그건 이의가 있을 수 있으나 왜 그런 외침까지가 나오게 됐는가? 전에는 없었잖아요. 그건 뭐냐면 사실은 저는 대통령과 조국 장관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건 이거예요.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지만 대통령이 굳이 이렇게까지 조국 장관을 끌어안고 위험 부담을 져가면서 하는 이유가 뭘까?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의문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공동운명체가 돼버렸어요. 사실은 이거는 어떤 인사권의 행사나 국정 운영에서 금기시되어 있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말하자면 같이 무슨 밧줄로 꽁꽁 묶어가지고 이 공동운명체, 무슨
저게 공동체가 된 것처럼 이렇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이 안 가니까 이제는 화살이 대통령에 가고 있다는 거 제가 지난번 예언했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거를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겸허하게 받아들여야지 그걸 내라는 선동했다는 둥 이렇게 알겠습니다.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엔 네. 진심을 오독하는 예, 겁니다. 딱 10초만. 10초만. 예. 그 문재인 탄핵 문재인 하야는 문재인 정권 출범과 동시에 나왔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른바 태극기 부대는 출범과 동시에 일관되게 그 얘기를 했기 안 돼요. 때문에 어제는 태극기 어제 부대만 거기서 있었던 게 그러면 아니잖아요. 곧 뺍시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그 술집에서 여기- 뺄까요? 태극기 부대는 10분의 1도 안 돼요. 전체. 여기까지요. 내가 뭐 태극기 부대를 무시해서가 아니고. 예. 여기서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전 수석이 이제 청와대를 향한다 이런 식의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 어제의 광화문 지난 주말에 서초동 이런 나온 메시지들에 문재인 대통령이 좀 어떤 반응을 할지 할지도 관심이 쏠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그 도덕적이라는 그 규범적으로 이야기라면 대통령은 국민의 어떤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당연한 이야기죠. 그다음에 진보 보수 가리지 않고 대통령은 국가 원수이기도 하기 때문에 국민의 어떤 통합의 구심이 돼야 된다. 당연한 말이죠. 근데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점이 뭐냐면 간단히 얘기를 하면 약간의 어떤 미세한 어떤 양의 차이를 그러니까 그 사상해 버리고 이야기를 하면 지금 국론은 양분돼 있어요. 간단히 이야기하면 광장도 양분돼 있고 국론도 양분돼 있는 게 엄연한 객관적 사실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그러면 대통령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 그럼 답을 내놔 봐라 그러면. 그러면 어느 한쪽 편을 선택하라는 이야기냐 뭐냐? 지금 사실은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저는 그런 점에서 어떤 규범적인 어떤 당위 명제를 가지고 대통령을 윽박지를 그런 성질의 문제는 아니지 않는가. 저는 그것도 저는 그렇게 그거에 생각합니다. 대해서 간단히 그냥 제가 그 반론을 제기하면 첫째, 그런 국론 분열의 가장 큰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 첫째, 더 긴 얘기 설명 안 하겠어요. 왜? 최고 책임자니까 국정에. 두 번째, 조국 일가의 비리 수사는 국론을 양분시키는 일이 아니다. 이건 양분시킬 사안이 아니에요. 네. 왜? 당연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해야죠. 그리고 계속 얘기하지만 대통령이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거 왜 이제 와서 그러냐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뭐가 국론이 분열됐다는 거는 정파의 수장이기를 그러니까 수사 결과까지 예. 기다려보자고요. 네, 그래서 누차 얘기하지만.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러면 여론이 어떻게 되는지 어제 오늘 주요 세 건의 여론조사가 나왔는데요. 오늘 갤럽 여론조사에서는 문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긍정 모두 한 1%포인트 정도 올랐고요. 한 주에 1%포인트씩 좀 오르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한국 리서치와 경향신문 여론조사에서는 또 무당층을 대상으로 한 그러니까 여러 항목이 있었습니다. 무당층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뭐 부정평가가 좀 많았고요. 최근에 이런 여론조사는 근데 막 확 오르고 확 내리질 않아요. 이건 당연한 조사고 예. 무당층에 형성이 됐던 그 배경 중에 하나는 어떤 이 문제에 대해서 뭐 현재 어떤 집권 세력이 별로 동의하지 않아서 빠져나간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무당층을 대상으로 조사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봐야 되죠. 이건 이상 현상이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문제는 바로 이거죠. 지금 여기서 계속 양쪽이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 계속 쳇바퀴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저도 수사 결과를 좀 기다리고 얘기하자고 계속 말씀을 드리니까 거기에 있는 거예요. 분기점은 아마 알겠습니다. 여기에 있을 거다. 그리고요. 저희 이 말은 꼭 이제 이 질문을 한번 하고 싶고 답변을 이제 시청자분들도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제 자의적인 판단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내일 서초동에서는 제 8차 검찰개혁 촛불 문화제가 열릴 예정인데요. 우리 현대사에서 큰 족적을 남긴 촛불 집회 이 유산에 대해서는 꼭 이어가야 되고 소중한 자산인데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짧게 하고요. 네. 그 다음에 한 마디까지 오늘 이어가겠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아주 짧게 얘기할게요. 권력을 비호하는 거는 광장의 민심이 아닙니다. 그건 동원 여론이고 관변 여론이지. 과거에도 독재 정권 때부터 다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또 긴 얘기 안 하겠고. 그다음에 두 번째, 왜 그러면 우리가 국민적 저항권 차원에서 열린 광장의 민심을 중시해야 되냐면 그거는 자 국회나 청원이나 법률이나 이런 거로 안 되니까 직접 나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도 그게 짧게 그거예요.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러면 2004년 탄핵 반대 촛불 집회는 동원 촛불 집회였고 관제 촛불 집회였습니까? 그리고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광장이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광장이에요.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아니 나는 그때 거기에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알겠습니다. 그건 탄핵 사유가 안 되는 걸 갖고 제 얘기 이야기했잖아요. 그렇게까지 가면 매우 짧게 얘기했어요. 그래. 그러니까 아니, 오늘 그래서 적절한 예가 아니다, 예, 그래서 적절한 것 같은데. 예,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한마디 하는 정리까지 해서 금요일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평론가부터. 난생처음 이렇게 뽑았는데요. 난생처음. 예, 제가 과문한지는 못지만 난생처음이 맞습니다. 뭐냐면 지금 그 어떤 조국이라고 하는 인물을 중심을 놓고 벌어지고 있는 모든 양상이 거의 양분되어 버리는
이런 양상은 제 경험으로는 그렇게 그러니까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도 없다. 난생 처음인데 이 귀추가 어디까지 가느냐. 요건 좀 나중에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촛불로 뜨고 촛불에 지다. 뭐 더 설명이 필요 없겠는데 저는 그 왜 이 촛불 시위 현장에서 대통령을 직접 공격하는 얘기가 나왔는지를 잘 성찰할 필요가 있다. 네, 알겠습니다. 대통령부터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용의 뉴스온 여기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더 잘 준비해서 다음 주 월요일 오후 2시 25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